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부장님. 네. 시구 들어간다. 노래 알죠? 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나 이 노래가 오늘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 막 되돌이표. 왜 그럴까요? 글쎄요. 전혀 그지 감이 안 오지. 이건 네. 뭐 답을 맞추기를 기대하고 내가 하는 질문은 아니고 그냥 오늘 충청북도 음성군 품바 축제 다녀왔어요. 거기는 그 주제가가 이 각설이 타령이야. 음성군이요? 음성군의 품바 축제. 음성군 품바 축제 가본 적 있어요? 가봤겠습니까? 나는 나중에 이게 뭐 사실은 원래 지금 그러고 다녀야 되는데 원래는 진짜 은퇴하고 나면 전국에 축제 막 찾아다니는 게 목표였거든요. 네. 뭐 이를테면 충남 보령에서 하는 머드 축제라든지 뭐 진해 군항제 벚꽃 보러 간다든지 막 그런 거 이렇게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은근히 은퇴하고 나서도 막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그건 없는데 오늘은 제가 그 충북 음성교육지원청 이제 학부모 연수 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나의 이 캐릭터가 어느 정도 이제 선생님들한테 파악이 됐나 봐. 여기 교육지원청의 그 정임숙 장학사님이 저한테 연락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피디님, 충북 음성까지 꼭 내려오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침 그때 저기가 충북 음성에서 품바 축제 하거든요. 피디님 오신 김에 강의하고 축제 구경도 하고 가세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나를 아시는구나. 항상 이렇게 지역에 갈 때마다 거기 이렇게 구경 다니고 놀러 다니는 걸 아시는구나. 그래서 가서 했는데 그 음성군에서 왜 품바 축제를 하는지 맞춰보세요. 이것도 맞출 수는 없지 사실은. 품바 음성. 글쎄요. 음성하면 어디가 떠올라요? 우리 왜 저기 장터? 음성 꽃 꽃. 동네. 꽃동네. 음성 꽃동네 혹시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듣기만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박동원 부장님 때하고 나 때하고는 또 다른 거야. 나는 96년도 MBC 입사했을 때 신입사원 그 수습 기간 중 연수 중 하나가 3박 4일 동안 음성 꽃동네에서 봉사하는 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여튼 되게 이렇게 막 거기서 이렇게 장애인분들 막 이렇게 밥 짓고 막 돌봐드리고 막 이런 그거 다 그거 했었는데 그래서 나는 음성 꽃동네를 그냥 가보고 있는데 오늘 가서 이렇게 간 게 나는 왜 여기서 품바 축제를 하나 그랬는데 그 꽃동네가 왜 원래 맨 처음에 시작된 그 계기 중 하나가 어떤 신부님이 거리에 이렇게 가는 그 어떤 거린이 이게 막 저거를 이제 구걸한 음식을 가지고는 어디로 막 가는데 가서 보니까 다리 밑에 이제 다른 이제 거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린들이 있는데 몸이 불편해서 구걸을 못 다니는 그 거린들을 위해서 어떤 최기동 할아버지 이제 거지 성자라고 알려진 그 할아버지가 가서 이제 이렇게 그 다른 거린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걸 보고 신부님이 아니 몸이 불편한 거린도 저렇게 더 불편한 사람을 돌보는데 멀쩡한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음성꽃동네 시초가 된 그 사랑의 집을 이제 지었거든요. 네. 이 최기동 할아버지가 이제 그러니까 이 거린계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성자인 거지. 실제로 별명이 거지 성자였고 40여 년 동안 본인도 당신도 거린인데 당신보다 더 어려운 거린들을 거두어서 이렇게 보살피고 먹을 거 챙겨주고 하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음성꽃동네 이 최기동 할아버지를 기리는 의미에서 뭔가를 하는데 그냥 거린 축제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네. 근데 각설이가 왜 약간은 이제 거린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각설이 타령을 가지고 와서 품바 축제로 이제 한 거지. 그래서 오늘 가서 보면서 되게 좋았고 약간 최기동 할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느낀 것 중 하나가 제가 요즘 행복 심리학에 대해서 책을 많이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책에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 중 하나가 뭐냐면 노후에 꼭 해야 될 활동 중 하나가 봉사 활동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때마다
되게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호르몬도 이렇게 분비가 잘 되고 막, 그러면서 그게 되게 노후에, 인지 기능이 뭐 저기 유지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이게 노후에는 봉사 활동을 어떤 식으로든 좀 자기가 하는 일에서, 하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게 다 옛날에도 이런 걸 다 실천하셨던 분들이 있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남을 돕다 보면은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지역 축제 이렇게 다녀보시면 실제로 잘 됩니까? 잘 돼요. 나는 오늘 갔다 와서 그 결심한 것 중 하나가 가는데 여기 저는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이제 버스 타고 내려갔거든요. 네. 버스비 1,300원 편도. 왕복 2만 원이잖아요. 네. 나는 나중에 진짜로 우리 박동원 부장님 퇴직하잖아. 나 박동원 부장이랑 같이 이렇게 이런 데 찾아다닐 거야. 아침 일찍 그냥 한 7시나 8시차 타고 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보면 장터에 가면은 장터국수 4,000원 막 그래. 장터국수 먹고 그게 오늘 나 공연 되게 재밌었다니까. 원래 저녁까지 있으면 오늘 저녁이 제대로 된 이제 개막식인데 가수 백지영 있죠. 백지영 씨가 거기 와요? 오늘 온대 저녁에. 그러니까 그도, 지역 축제들이 되게 세. 왜? 백지영 아니, 오늘 만났어? 아니 그게 아니라 백지영 씨 원래 그 동네 사람 아니에요? 충청도? 그런가? 그렇구나.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아니 갑자기 이 지역 축제에 그 무게감이 다르게 들리네요. 내가 지금 사실은 읽고 싶은 책의 목록에 넣어놨는데 아직 못 읽은 책 중 하나가 뭐냐면 네. 전국 축제자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이 저자가 전국에서 열리는 축제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근데 사실 전국에 축제가 되게 많거든. 이게 김혼비와 박태하의 책. 그래서 김혼비 작가가 또 이분이 또 책을 또 되게 잘 쓰시거든. 김혼비가 여자 축구하는 어떤 그런 얘기 같은 거 이렇게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라는 책 혹시 알아요? 아니요. 이 책도 괜찮아요. 김원비 작가님이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그다음에 아무튼 술 이런 책 이제 만들었던 분인데 이분이 두 분이 하여튼 전국의 지역 축제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K 축제랑 과연 그 특징이 무엇이냐 약간 이런 거에서 아까 전국의 축제 다니는데 제가 원래 이 책이 나온 게 잠깐만요. 네, 지금 2021년도에 나왔거든. 김혼비요? 혼비? 김혼비. 혼비. 영혼할 때 혼. 혼하고 비와 당신의 이야기의 비 됐나? 이름 참 특이하신. 근데 저 그 책 얘기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요.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아니 그 축제. 전국 축제자랑. 예, 그 두 분이 쓴 거. 약간 이 책이 비운의 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2021년 2월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분들은 원래 2018년, 19년 막 이때 이제 다니면서 취재를 했겠지. 그리고 원고를 막 만들어서 냈는데 하필 코로나가 한참이야. 나는 이 책을 왜 그동안 못 보고 미뤄놨냐면은 코로나 때 왜 전국의 축제들이 다 온라인으로 바뀌었었잖아요. 네네. 온라인은 재미가 없잖아, 솔직히. 그 오프라인의 정서를 살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는 코로나 끝나고 축제가 살아나면 다시 읽어야지 했는데 전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전국 축제자랑 그래서 나는 나중에 우리 부장님 모시고 내가 전국에 축제 다닐 거야. 좋습니다. 재밌지 않아? 할 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게 노후에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야. 저는 거기다가 저 버스에 자전거를 싣겠습니다. 기동력을 위해서. 그러네. 나는 오늘 왜 자전거 싣고 갈 생각은 못했을까? 버스가 의외로 자전거 싣기 좋아요. 그러네. 네. 자전거 싣고 다녀야겠다. 제가 그분 얘기 들었네요. 김혼비 박태하. 이 노중훈의 여행의 맛이라는 라디오 프로 있잖아요. 네네. 네, 거기에 예전에 이분들이 21년 4월 10일에 출연하셨었어요. 그래요? 제가 그걸 들었네요. 의좋은 형제 축제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는 축제 의외로 많다. 그래서 그때 소개한 게 의좋은 형제 축제라는 거예요. 의좋은 형제 축제는 또 뭐야? 이게 아마 그랬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형님 안성탕면의 그 주제 그 있잖아. 그치.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건가? 이게 아니라
밤에 뭐 형이 아우를 위해서 뭘 갖다 그렇지, 놨는데 그렇지. 뭐 다음 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쌀가마가 왔다 갔다 했다 그런 거 그렇지. 있잖아요. 그런 어. 그 의좋은 형제 이야기의 무대가 되었던 그 축제. 이게 보면 지역 축제들이 정말로 그 소재를 찾는 데 있어서 간절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 동네에 맞다. 예, 그 소재를 참 분들의 그 노고가 지역 공무원들의 아니 그리고 간절함.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그 K 축제, 우리나라 축제는 이상한데 진심이고 미심쩍은데 아름다운 여행이라고 그걸 했는데 나 이 얘기들 지금 방금 박동무 부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작년에 내가 장성에 도서관 강의 갔다가 네. 거기에 홍길동 축제가 있어요. 그래,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홍길동 생가라고 있는 거야. 나는 보면서 말도 안 돼. 홍길동은 소설 작중 인물이잖아. 네. 허구의 인물인데 생가가 있고 홍길동의 삶을 내가 그래서 근데 봤더니 되게 진심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홍길동을 쓴 게 아니다. 홍길동에 흑인이 있었던가? 예, 예. 하여튼 그냥 쓴 게 아니라 원래 동네 어딘가 이렇게 있었던 실존 인물이 그 모델이 되는 인물이 있다. 그리고 그 인물이 이렇게 기록을 자꾸 찾아보면은 이 전남 장성의 이즈음에서 이제 뭐 그러는데 내가 보면서 그 왜 각 지역마다 사실은 지역 축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하나씩 생기니까 네. 그 지역 우리 동네에는 뭐 없나? 우리 동네에는 뭐 없나? 맞아. 이거 엄청 진심인 거야. 사연 없는 동네 없고 전설 그렇지. 없는 고장 없어요. 그렇지. 근데 나는 오늘 가서 사실은 품바 축제 보면서 난 너무 신났던 거는 뭐냐면 그 2시에 강의인데 마침 축제장하고 강의하는 장소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가지고 점심을 먹고 거기 이렇게 축제장 가가지고 행사장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봤는데 내가 또 되게 어떤 걸 좋아하냐면 나는 퍼커션. 네? 퍼커션? 난 타악기 공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왜 사물놀이를 그냥 옛날처럼 사물놀이로 안 해. 대학생들이 막 북을 막 여러 개를 한 10대 정도 갖다 놓고는 막 다양한 그 가지고 이렇게 북소리를 내면서 가는데 왜 그 북소리 둥둥둥둥 들으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네. 한 30분 정도 막 이 젊음의 이 그 열기가 후끈 느껴지는 그런 어떤 타악기 공연을 하는 걸 보고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야 이거를 지역 축제가 아니고서는 내가 공짜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겠느냐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나이 들면 우리 정말 자전거 하나씩 이렇게 실어가지고 버스 타고 전국에 축제 우리 구경 다닙시다. 가시죠. 가시죠. 그 김원비 박태하 작가의 책에 맞짱 뜰 만한 그렇지. 그런 책을 한번 내보시죠. 내가 가본 축제. 내가 가본 축제. 자, 우리 부장님. 오늘 뉴스레터 얘기하기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고를 하셨죠. 뉴스레터. 참 이제. 언젠가부터 뉴스레터가 한 2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열풍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그거보다 한두 해 정도 빨리 블로그에서 뉴스레터로 허핑턴 넘어가고. 포스트 같은 거는 뉴스레터는 아니고 그럼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던 뉴스레터는 그건 뭐 어떤 거지? 왜 저런 건가? 와이어드 이런 건가? 아니죠. 와이어드는 또 웹진이고 그냥. 이건 웹진이고 뉴스레터는 이메일을 활용한 거죠. 예, 이메일. 일간 이스라도 그러면은 뉴스레터인 거죠. 제가 그거를 안 봤어요. 일간 이스라. 예. 근데 왠지 하여튼 제목 그러니까, 보니까 그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일간 이스라가 왜 이스라 작가가 누구도 요청하지 않아도 나 혼자 그냥 일단 땡기는 글을 쓰겠다. 그리고 이거를 매일 한 통씩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월 얼마. 그래서 일간 이스라. 맞네요. 그치. 그러니까 근데 보통의 뉴스레터들은 사실은 무료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죠. 유료도 가끔 있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뉴스레터는 그거였죠. 고도원의 아침 편지 고도원의 아닌가? 아침 편지죠. 그치? 야 이거 내가 맞췄다. 맞아. 근데 그분은 진짜 오래됐잖아. 그렇죠. 예, 정말 오래됐고 그렇지. 그 뉴스레터의 가장 원형이죠. 이메일이란 수단이 사실 꽤 많은 사람한테 보내도 맞아요. 이게 이제 무료로 뿌릴 수 있고. 그렇지. 예. 근데 요즘의 뉴스레터는
그냥 사실 메일 보내는 건 수준은 아니고 그 관리하는 도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뉴스레터를 한번 해봤거든요. 한 1년 반 정도 해봤는데 업무상 부장님도 해봤어요. 참 부지런하셔. 그래서. 진짜 힘듭니다. 근데 솔직히 그거 뉴스레터 네. 그냥 한 가지 물어볼게. 네. 업무상 했던 그게 회사 네. 업무와 관련해서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아무도 시킨 사람은 없잖아. 저희는 필요가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내 네. 말은 본인이 그냥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했던 거 아니야? 다른 수단이 없고 예산도 없고 그런데 에반젤리스팅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에반젤리스팅이 뭐예요? 오늘도 에반젤리스팅. 배운다. 예, 에반젤리스팅이란 이제 어떤 업무 영역 업무 행위 그런 말이 있는데 그 기술 기업, IT 기업들에 어떻게 보면 에반젤리스트란 직책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야? 이게 영어로 찾아보면 전도사라는 뜻이거든요. 저도 이런 게 직책이 있는지 몰랐다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명함을 교환했는데 밑에 에반젤리스트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M모사, 글로벌 기업 굉장히 큰 우리가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알았어. 뭘 그거를 M모사라 그래. 이게 뭐 이렇게 공중파나 뭐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래 우리끼리 전화 통화하는 건데. 맞아.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때 이제 한번 찾아봤더니 전도사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가? 근데 그게 아니라. 잠깐만. 네. 말 끊어서 정말 미안한데. 아니. 나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엉뚱하게 상상력이 뻗어가는 게 에반젤리스트를 듣는 순간 그거는 네. 에반게리온이잖아요. 일본 애니메이션 신세기 에반게리온에서 네. 에반게리온이 싸우는 상대가 뭐야? 엔젤이거든. 사도. 그렇잖아. 에반게리온 뜻이 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어쩌면 그 에반게리온도 성서적인 의미가 있는 어떤 전도사라든지 그러니까 천사와 전도사가 싸우는 얘기였네. 신세기 에반게리온이. 그런 건가? 자, 됐어. 모르겠다. 됐어. 자, 그래서.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해 알게 됐는데, 이런 겁니다. 기술 기업은 새로운 이제 상품을 내놓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이, 보통 이 컨퍼런스 같은 거나 세미나, 이런 걸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새로운 AI 솔루션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AI란 무엇인가? 이런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예, 사람들이 항상 새로운 거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지. 예. 그런 트렌드를 굉장히 재밌게 풀어주고 다니는 거예요. 컨퍼런스, 세미나, 무슨 교육 이런 데를 통해서. 구글의 조용민이네. 맞아요. 구글의 조용민 님이 왜 막 다니면서, 맞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되게 필요한 어떤 이걸 다 해주는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하지 말라, 송기령 님도 그렇고, 이분들이 막 자기의 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때 자세히 보면 그분 회사에서 하는 일하고 영역들이 있어서 대중들에게 가장 친근하게 자신의 그 회사의 어떤 이걸 상품을 소개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 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에반젤리스트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런 강의나 이런 걸 접한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지. 없었던, 그러니까 하여튼 필요성, 쓰임새 이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런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품이 필요하지?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지? 찾아보니까 그 회사 거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세일즈인데 되게 간접적인 세일즈죠. 뭔가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 상품이 왜 필요하고 또 이런 게 새롭게 나왔다. 너무 직설적으로 자기 걸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품이 있는 분야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지식을 갖다 넣어주고 그 지식을 갖게 되면은 그 상품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나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모든 직장인들이 네.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부캐 중 하나가 에반젤리스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왜냐하면 예. 그러면 굉장히 회사 세련된 일을 세일즈예요. 하면서도 예. 회사 일을 하면서도 음. 자신의 브랜드를 키울 수가 있거든.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다니면서 맞아요. 세미나나 심포지엄에 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그 분야에서는 저 사람이 확실한 전문가야라는 어떤 인식을 시켜주게 되거든. 이거 되게 괜찮은 일인데. 근데 사실 김 작가님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에반젤리스트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맞아요. 노후 또 이게 지금 에이징이라는 에이징이라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풀어주고 계신데. 그리고 나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네.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나는 도서관의 에반젤리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왜냐하면 항상 모든 답을 책에서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나는 어떤 식으로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업의 하나의 어떤 그 기능 중 하나를 에반젤리스트로 생각하고 가면은 그 사람의 삶은 훨씬 더 다채로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뉴스레터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돼? 뉴스레터가 되게 좋은 도구예요. 아까 세미나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사실 그 컨퍼런스 자체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 누군가 불러줘야 되고.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사실은 컨퍼런스 심포지엄 하는데 돈 엄청 들어. 그렇죠. 하지만 연사 불러야 되고. 이 뉴스레터는 자기가 어떤 콘텐츠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회사에 세일즈해야 될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나는 그냥 얘기해 보자. 자, 새로운 자동차를 SUV라는 상품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SUV로 할 수 있는 일들 있죠. 뭐 캠핑이라든지 뭐 이런 거 캠핑 문화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 거지. 근데 가끔씩 사진을 띄우는데 요즘은 차박을 하면 차 안에서 이런 그게 됩니다. 지식과 특히 정보를 저희 회사에서 나온 전기차는요. 이런 그게 됩니다. 하면서 이제 하는 그거지 이를테면. 그래서 그분이 주는 그 캠핑에 관한 인사이트를 막 듣다 보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캠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런 기능을 가진 그렇지 SUV를 전기차 SUV가 있으면 되게 편하겠구나. 전기도 뽑아 쓸 수 있고. 그렇지. 그러고 보면 그 회사에서 나오는 그 상품이 되게 최적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뉴스레터는 굉장히 효과적인 밑밥을 까는. 밑밥 까는다. 개인적으로 나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내가 지금 13년째 해오는 작업이 그건데. 맞아요. 블로그에 맞아요. 글을 올리면서 나는 사실은 사람들한테 도서관 강의 저 불러주세요. 학부모 연수 불러주세요라고 올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만 제가 이번에 음성에서 품바축제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게 된 건 교육지원청 장학사님이 연락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러면서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도 무슨 축제 있는데 그때 맞춰서 부르면은 이 PD님은 오시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나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될지를 이제 은근슬쩍 힌트를 드리는 거지. 이거 나름. 근데 에반젤리스트의 뉴스레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뭐야? 인사이트입니다. 아하. 통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읽는데도 시간과 품이 들잖아요. 그렇지. 근데 딱 봤는데 거기서 얻어지는 게 있어요. 무릎을 치게 하는 얘기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런 메시지, 그 인사이트가 있는 메시지를 발신한 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계속 그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렇죠. 그렇다 보면 그 사람과 지식과 정보가 동기화되다 보면, 그 사람한테 이제 같이 뭘 해보자 할 수도 있고, 많은 제안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또 뭐 물건을 실제로 세일즈가 된다든가, 그런 게 되죠. 그래서 그런 수단으로 뉴스레터를 많이 하죠. 저는 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건 자기 개발의 도구로도 최고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언제 창의성이 올라오냐면은
뭔가를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내야 할 때거든. 그러니까 통찰이라는 게 어쩌다 한번 이렇게 오고 그냥 훅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내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뉴스레터를 뭘 하나 발간을 해야 돼. 그러면 이번 주 내내 길을 걷다가도 뭘 하다가 뭘 하나 보면은 잠깐만 이거 어쩌면은 다음 주 뉴스레터에 뭔가 키워드가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자꾸 난단 말이야. 그럼 그걸 붙들고 메모를 하고 뭔가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내 자신, 내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찾는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뉴스레터 발행하는 게 아예 없으면은 왜 굳이 사람들이 통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게 되거든. 네. 통찰은 사실은 나는 운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자꾸 퍼내면은 쭉쭉쭉 나오는데 왜 안 퍼고 그냥 놔두면 우물이 말라버리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그게 있어.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 좋은 케이스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뭐야? 제가 받아보는 뉴스레터 중에 하나가 기후에 관한 게 있어요. 예전에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의 기후라는 뉴스레터입니다. 얘기했던 것 같아. 우리 산에 같이 갈 때. 예, 근데 요거는 말 그대로 자 오늘의 날씨 있잖아요. 오늘의 날씨가 아니라 그쵸? 오늘의 기후구나. 근데 지금은 날씨,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날씨보다 좀 더 큰 얘기, 기후 문제가 사실은 그렇지. 이 어찌 보면 지금 동시대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이슈잖아요. 맞아. 이분은 매일매일 날씨를 듣는데 왜 기후 얘기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 오늘의 기후라는 뉴스레터가 기후에 관한 굉장히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얘기. 그냥 책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데 관해서 다루는 이 뉴스레터인데 이분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해고당한 라디오 PD예요. 이분이. 예. 한 3년? 라디오 PD가 어떻게 기후 전문가가 됐지? 한 3년 전쯤에 해고를 당했어요. 의로운 일을 하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한 20년 정도를 라디오 PD를 하신 분인데 사실 그 요 전에 이분이 그 농대를 나왔어요. 석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농촌 프로그램에 KBS 농촌 프로그램 작가도 하셨어요. 근데 이 농업이라는 게 그냥 산업으로서의 에그리컬처도 있지만 사실은 환경 문제와 되게 밀접한 거거든요. 완전 밀접하죠. 농업은. 예. 그래서 작물이 달라지는데 기후가 바뀌어요. 그렇죠. 또 이분이 전공하신 분야가 뭐 토양 이쪽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자기 전공을 잊고 이 라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이 없어졌잖아요. 인생 2막을 타이에 의해서 열게 된 거예요. 뭐를 주제로 그래? 할까 하다가 정한 게 내 지난 일을 되짚어 보니까 그리고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이 뭐 필요한 그 지금 그 주제 이거는 기후인 것 같고 이제 매체를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던 사람이라 이 주제를 갖다가 그 학부와 석사의 전문성 그리고 20년 동안 했던 방송업 이걸 버무리면 잘 전달할 수 있겠다. 쉽게 전달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이거를 그 모티베이션으로 쓴 거예요. 뉴스레터를. 그치. 그게 있어야지. 계속 뭔가 생산해내는 게 있어야지 공부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그렇죠. 일주일에 2개씩, 3개씩 쓰셨거든요. 우와. 공부를 무지막지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 정도 하시고 나면 크게 되는데.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를 집중적으로 하시다가 네. 블로그로도 이제 확장이 됩니다. 네. 그러다가 오마이뉴스의 기사도 쓰게 돼요. 점점 확장되는구나. 확장됐죠. 오늘의 기후 월드가. 책도 내셨어요. 그 책도 꽤 잘 나가고. 오. 그리고 책 제목은 뭐야? 책 제목 뭐더라? 책 저 밑에 있다. 나중에 오늘의 기후. 책 제목도 오늘의 기후야. 오늘의 기후겠지? 네, 책 제목도 그렇고. 부제가 이거 기후 렌즈를 끼고 바라본 지구촌 풍경. 근데 그 최종 또 결실은 그 폐업 그러니까 이분을 해고한 회사가
그 자진 폐업을 했거든요. 문제가 많아서 방송사가 폐업을 했는데 그래서 그 폐업한 동네에서 몇 년 뒤에 그 라디오 주파수가 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다시 사업자를 공모해서 방송사가 새로 올해 개국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아마 OBS 라디오일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분이 다시 이제 재고용이 되면서 정규 편성이 됐어요. 이 똑같은 제목의 프로그램. 이야. 예, 그래서 그분은 해고 기간 동안 잘 준비하고 있었던 그렇죠. 거네. 해고 기간을 정말 알차게 써가지고 알차게 써서 자신의 인생 이막에 또 이렇게 전공이 있는 크리에이터가 된 거죠. 아까 그 오늘의 기후 얘기 듣다 보니까 내가 이번 주에 읽은 책에서 어떤 네. 구절이 나왔냐면 네.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날씨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미세먼지? 오늘은 아니지. 아니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잘 생각해봐.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이 큰 나라에서는 네. 전국에 비가 내릴 수가 없어. 만약 미국이나 중국 같은데 일본도 왜 되게 길잖아요. 네. 일본에 만약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면 그거는 이 커다란 기후 재앙이 온 거야. 오늘은 전국이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네. 중국이 만약 그렇게 되면 그거는 사막화의 전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 얘기를 하는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그만큼 균질하다는 거예요. 동일하고. 너무나 비슷한 환경에 산다는 거야. 근데 나 그때 미국 여행 갔을 때 2월 달에 뉴욕만 해도 춥고 플로리다는 반팔 입고 다니거든요. 뉴욕에서는 내가 파카를 입고 다녔는데 바로 비행기 타고 내려갔더니 플로리다에서 반팔을 입었어. 그러니까 이만큼 다른 나라, 이렇게 큰 나라들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네. 우리는 유독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이렇게 서로의 약간 동조화 이런 그 압력을 크게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좀 앞으로 노력해야 될 거는 다양한 의견을 갖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뭐 이랬거든요. 근데 나는 오늘 박동원 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한 번도 안 받아본 뉴스레터들을 한번 찾아서 구독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전혀 내 관심 분야가 아니었던 것에 대해서 뉴스레터를 읽다 보면 생각의 지형이 조금 넓어지지 않을까? 뭐 좋은 뉴스레터는 사실 되게 좋은 학습 도구예요. 뉴스레터는 굉장히 쉽게 풀어주거든요, 보통. 박동훈 부장님이 골라본 나의 퍼스널 베스트, 박동훈의 퍼스널 베스트 3 뉴스레터. 미라클 레터. 미라클 레터는 뭐예요? 미라클 레터는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의 매일경제인가? 이게 아마 매일경제에서 맞네요. 매경미디어그룹 매일경제에 실리콘밸리 특파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언론사나 방송사들이 뭐 뉴욕, 그렇지, 파리 이런 데 특파원 보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경제신문이고 경제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실리콘밸리니까 실리콘밸리의 특파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예, 실리콘밸리 특파원들이 이제 새로 부임하고 있던 사람 각오하잖아요. 근데 계속 이어가면서 하는 뉴스레터가 이거였던 미라클.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예, 지금 쓰고 계신 분은 이상덕 기자. 예, 근데 여기 보면은 미라클 모닝 위드 미라클 레터네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 소식이 가장 첨단의 세상 돌아가는 기술, 세상을 돌리는 기술. 예, 그게 나와 있고 그런 소식이잖아요. 실리콘밸리라는 데가. 그리고 이게 뭐 기술이 세계를 또 변혁하는 요즘에 가장 큰 팩터고. 그렇죠. 앞으로는. 예, 또 경제 투자와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는 이슈들을 굉장히 뭐 한두 걸음 더 들어가서 그냥 일반 뉴스 기사로는 일반 뉴스 기사는 좀 피상적으로 느껴질 만큼 그렇게 잘 녹여내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한꺼풀 들어가는. 그리고 여기 이 기자들이 앞에
프롤로그를 다 재미있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자기 그래? 솔직하게. 프롤로그가 중요해.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게 밀크라는 게 있습니다. 밀크. 자, 두 번째는 밀크. 밀크는 뭐야? 밀크는 MIILK. I가 왜 두 개일까? 하나로 쓰면 이게 그 일반 명사랑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요거는 이것도 비슷한 건데, 그 밀크 이 뉴스레터를 내는 주체가 사실은 IT 실리콘밸리의 소식들을 다루는 여기도 일종의 언론사예요. 예, 근데 그 IT 분야의 기자들, 그러니까 기존 매체에 있던 기자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와가지고 만든 회사인데 실리콘밸리, 본사는 실리콘밸리에 둔 것 같고 서울이 지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글로벌 네트워크로 이렇게 해서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테크 얘기들, 예, 그거를 갖다가 뉴스레터 내고 그다음에 좀 더 깊게 보려면 돈 내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뭐 새로운, 예를 들어서 오픈 AI에서 이번에 뭐 새로운 게 나왔다, 뭐 구글 받은 뭐 나왔다, 그리고 뭐 애플의 새로운 행사가 있다, 연례 행사가 있다, 이런 거는 뭐 집중 취재, 뭐 CES, MWC 이런 거 집중 취재 들어가고, 그런 거는 좀 더 비싼 유료 상품으로 내놓고 그렇게 하는 그런 건데, 무료 뉴스레터만 봐도 꽤 도움이 되는 테크 분야에서, 예, 그런, 네. 그리고 이 테크 기사가 세 번째. 이 테크 기사가 단지 기술로 끝나지 않고 라이프 스타일,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거, 세상의 변화, 움직임을 갖다 읽는 데는 되게 유용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그 기술만으로 만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분야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추천해 주신다면? 이거는 사실 제가 그 가끔 보내드렸는데 별로 안 좋아하셨던. 뭔지 알겠다. 네. 나는 별로 안 좋아해. 그래도 추천해 줘. 다른 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이거는 유료 롱블랙. 예, 유료 뉴스레터 롱블랙입니다. 한 달에 일단 소개해 주시죠. 어떤 뉴스레터인지. 롱블랙이라는 거 커피의 한 종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 유료 구독 모델이고요. 4,800원인가? 4,900원인가? 진짜 커피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하루 하나입니다. 하루 하나. 하루 하나고, 그리고 유효기간이 있어요. 기사에. 뉴스레터인데. 그래서 그날 읽지 못하면 못 읽어요. 오늘 발행된 거를 밀어놨다가 내일 열면 안 열려. 박성호 부장님이 롱블랙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보면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온갖 히트 상품을 다 소개하잖아. 그러니까 브랜드를 다루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사실 브랜드라는 게 이 어떤 비즈니스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어떤 팬덤이 된 브랜드. 지금 보니까 이틀 전에는 스탠리라고 그 보온병 회사 있죠. 거기를 다뤘는데 그렇게 성공한 브랜드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성공할 만한. 그렇지. 예, 그렇지. 굉장히 세상을 잘 읽고,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넘치는 사업적인 접근, 이런 거가 가장 스토리가 많지만 가끔 보면은 인물에 대한 얘기, 책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책 같은 것들도 따끈따끈한 신간이 아니라 꽤 지난 책인데 지금 다시 한번 펼쳐봐도 이 책이 왜 좋은지 그런 거를 다루는 편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어서 만약에 브랜드만 계속 다뤘으면 이거 너무 상업적인 거 아니야? 마치 성형외과 같은 데 가면 럭셔리 잡지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같은 느낌이지만 가끔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서 균형을 좀 잡아주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며칠 전에 되게 좋았던 게 하나 있어요. 뭐야? 모금과 최종협이라는 스토리예요. 모금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삼성병원에 모금가라는 직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펀드레이저. 그렇지. 어린이 병원에 이게 보면은 굉장히 희귀병 같은 치료비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사실 어떤 재정적인 이런 지원이 없으면 가족이 무너지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펀드레이저가 있어서 기부를 하려는 사람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펀드레이징 일을 병원에 특화된 펀드레이징 일을 시작한 스토리도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제 희귀병 어린이 환자들을 주로 관련해서 많이 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친구들이 필요한 게 어떤 형태의 도움인지 그런 데야 되는 것도 잘 소개돼 있어서 굉장히 좋은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요거를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이 롱블랙 보내드리면 싫어하셔서 제가 안 보냈어요. 나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 네. 그 맨 처음에 저한테 이 좋은 그 서비스를 추천해 주시고 소개해 주셨을 때 네. 한 3번, 4번 오는데 계속 거기서 다루는 상품들이 네. 내가 단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상품이야.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늘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내가 자본주의의 적으로 사는 게 나의 목표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1세기 자본주의는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다 있어. 그렇잖아. 먹고 사는데 뭐 부족한 건 없어. 근데 새로운 상품을 만들 때마다 너 이런 거 없지? 너 이거 되게 핫하고 쿨한 아이템인데 너 이런 거 아직 없더라. 너 이거 꼭 있어야 돼. 너 이거 없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하는데 롱블랙 기사를 볼 때마다 이런 게 있었나?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 뭐랄까 소비 생활에 있어서 뒤처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그냥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없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인위적인 마케팅 그런 것과 관련된 힙하고 쿨하고 뭐 왠지 그런 인스타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거 모르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지. 그런 마케팅 좀 불편하게 아니 근데 나는 그게 네, 우리 김 작가님은 불편하게 느끼실 만한 그런 게 60%예요. 아니 네, 근데 나는 그게 사실은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특히나 마케팅 하는 사람들한테는 맞아요. 아주 중요한 거고. 왜냐하면은 요즘 사람들이 무엇에 지갑을 여는지 어떤 그거에 지금 그 포인트를 알려주는 기사니까 너무 좋아. 다만 나처럼 이제 은퇴하고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내가 옛날에 그 MBC 다닐 때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가 언제인 줄 알아요? 몰라요. 우리 5월 1일 날 되면 노동절이라고 왜 네. 회사에서 그 노동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 줬어요. 40만 원씩. 나는 그 40만 원 상품권을 받으면 너무 행복했어. 왜 행복한 줄 알아요? 나는 그걸 받고 사고 싶은 게 단 하나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야. 나는 23년을 다니면서 그 상품권을 내가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내 주위의 친구들은 봤더니 그거 나오면은 막 아껴놨다가 이제 백화점 가가지고 1년에 한 번 이제 정말 사고 싶었던 어떤 뭔가가 있으면은 그걸 사는데 상품권을 보태더라고요. 나는 매년 그 40만 원은 우리 부모님하고 장인 장모님한테 이렇게 드리는 걸로 용도로 그걸로 썼거든. 왜냐? 나는 사고 싶은 게 진짜 없어. 난 이게 나의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근데 롱블랙은 그런 나의 철학에 조금 이렇게 맞지 않는 컨텐츠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박동 부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또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네.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롱블랙은 그런 방금 말씀드린 정말 마케터들을 위한 얘기가 60%. 하지만 나머지 40% 중에서 10%는 인간과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30%는 뭐냐면은 야 비즈니스란 게 이런 거구나. 깊이 있는 비즈니스, 인사이트 그런 얘기도 한 30% 있어요. 그래서 저는 60%는 버리고 예, 그 40%만 취해도 4,800원 아깝지 않더라.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뉴스레터를 만들어 봤잖아요. 굉장히 클레버하다. 야, 뉴스레터 사업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 유효기간 설정, 이런 거. 야, 그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신의 한 수. 그리고 하루 하나.
제가 요즘 이렇게 하는 생각 중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왜 유튜브라든지 기사 같은 데 보면 되게 이렇게 악플 같은 거 달리잖아. 네. 나는 그런 거 이렇게 볼 때마다 하는 생각은 뭐냐면, 이분 유튜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본인이 직접. 이분은 본인이 기사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콘텐츠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만들어 본 사람은 알잖아요. 네.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지난하고 잘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를. 근데 한 번도 만들어보지 생산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로지 소비자로 살면서 너무 쉽게 이렇게 남이 공들여 만든 거에 대해서 하는 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파.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늘 하는 생각인데 소비자로 사는 것보다 나는 생산자로 사는 게 더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훨씬 더 능동적이니까. 그럼요. 근데 오늘 역시 우리 박동 부장님은 뉴스레터를 한번 만들어 보신 입장에서 이 뉴스레터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또 이렇게 어프리시에이트 하면서 감사해 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으네. 오늘 이거 좀 짧은 것 같은데 어떻게 다음번에 한 번 더 뉴스레터 특집 한 번 더 할까? 뭐 가끔씩 양념으로 넣어드릴게요. 그래요? 알았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네. 요즘 주위에 코로나 환자가 갑자기 늘고 있어요. 그거 못 느끼셨어요? 난 전혀 아닌데. 내가 있는 곳에서는 안 그러던데. 저 이제 회사를 다니니까. 요즘에 갑자기 불일듯 일어나서 여름인데 그래도 다들 조심하시고 우리 김 작가님도 조심하시고.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예, 건강하게. 오케이. 한 주 즐겁게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예.